국민의힘 대권 주자들은요, 특히 청년층을 향한 구애를 이어가고 있는데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공채를 통해 신입사원을 뽑는 기업에는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겠습니다. 로스쿨을 가지 않아도 변호사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출마 선언을 하는 과정에서 청년의 주택에 대한 문턱을 낮추겠다는 말씀을 드렸죠. 청년들이 당면한 취업 문제, 주거 문제 이런 것들을 주로 공략을 하면서 2030의 표심 그리고 중도층의 표심을 노려보겠다 이런 전략이 아닐까 싶은데 저희가 주목한 것은 김문수 후보입니다. 여론조사를 보겠습니다. 차기 대통령 선호도를 조사했을 때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 후보니까 차치하고 출마도 안 한 한덕수 권한대행이 7%, 이와 동일하게 김문수 후보와 홍준표 후보가 7%, 한동훈 후보가 6%를 달성했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층과 무당층을 중심으로 보면요, 홍준표 후보와 한동훈 후보 그리고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지지율이 이전 조사보다 오른 반면에 김문수 후보에 대한 지지율은 약간 감소한 그런 추이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김기용 대변인께서 보실 때 김문수 당시 고용노동부 장관 당시에는 지지율이 엄청 1위를 앞달리고 있었잖아요. 네. 약간 주춤한 이 원인을 뭐로 봐야 됩니까? 우선적으로 국면이 바뀌었습니다. 대통령이 탄핵되니까 헌재 결정이 나기 전까지는 국무위원 중에서 그리고 언급되는 정치인 중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잘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일정 부분 저는 반영이 된 수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현실은 뭐냐면 이제 조기 대선 국면 아닙니까? 그러면 대통령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무엇보다도 정권을 재창출할 수 있는 후보가 과연 누구일까에 대한 어떤 포커스가 두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한덕수 권한대행은 경선에 지금 어떻게 보면 참여는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의 범보수 후보 중에서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서 오르는 이 수치가 실질적으로 경선 과정에서는 저는 김문수 지지율을 빼는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김문수 후보는 사실상 4명, 이른바 지금 언급되는 8명 중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만약에 한덕수 권한대행이 나왔을 때 단일화를 할 수 있다고 좀 열어놨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의 김문수 후보의 지지율이 떨어지는 건 한덕수를 넣었을 때 상황이고요. 한덕수를 배제한 상태에서는 그게 크게 떨어지지 않고 도리어 한덕수의 카드를 살리기 위해서는 김문수 후보를 지지해야 된다. 그런 어떤 국민이나 국민의힘 당원들의 마음이 모아질 수도 있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제가 아까 국민의힘 지지층과 무당층이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무당층이 아니라 국민의힘 지지층 중심의 선호도 조사라는 점을 다시 밝히겠습니다. 박창진 부대변인께 좀 궁금한 점은 민주당에서 바라보는 이 이른바 한덕수 대망론, 한덕수 권한대행이 출마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민주당은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현실적으로는 아마 출마하지 않으실까라는 출마할 것으로 거다. 보입니다. 모든 행보가 대선 후보 행보를 하고 계신 점이 그런 것 같고요. 아쉬운 점은 지금 한덕수 아까 전 국민 여론조사가 나왔지만 기대만큼 지지가 나오지 않고 있다라는 점이 아닐까 싶고요. 벚꽃 대망론처럼 비 한 번 내리고 나니까 꽃잎처럼 다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라고 싶어서 명예롭게 본인의 대행 업무 제대로 하시고 사퇴하시는 것이 맞지 않나. 퇴임하시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구자영 부장님. 네, 한덕수 대행은 벚꽃 대선을 준비하는 예비 후보가 아니라 장미 대선에 나올 수 있는 예비 후보이기 때문에 벚꽃과는 일단 무관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국민의힘에서 경선을 통과해야 한 이 대선 후보가 정해졌을 때 그 후보가 과연 이재명 이 민주당 유력 대선 후보를 이길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거에 대한 판단에 따라서 제3후보로서 한덕수 차출론이 제기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양당의 대선 경선이 끝난 이후에 한덕수 차출론이 현실화될 거냐 그렇지 않을 것이냐가 결정되지 않을까. 시점상으로 보면 다음 주 또는 그 다음 주까지 한덕수 대행의
거취 표명이 좀 유보돼 있는 상황이다. 예. 이렇게 보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덕수 차출론이 이어지고 있는 이 상황에 출마에 대해서 한덕수 대행은 아무런 언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부활절을 맞아서 교회를 찾았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장유미 변호사께서 보실 때도 물론 뭐 교회를 찾을 수는 있는데 이 행보 하나하나가 지금 주목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한덕수 대행도 이 예민한 상황을 알기 때문에 안 갈 수도 있어요. 네. 근데 굳이 갑니다. 그리고 어제도 통합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맞습니다.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통합이란 단어는 그냥 대통령을 보좌하는 자리에 있는 국무총리로서는 잘 쓰지 않는 용어고 대통령이 많이 쓰죠. 사회 지도자가 쓰고 한덕수 총리의 권력 의지를 살짝 드러낸다라고 봐야 될 겁니다. 공직에 50년 이상 있었어요. 여러 대통령을 모셨습니다. 본인의 발언, 행보, 행선지, 정치적으로 어떻게 해석되는지 대한민국 그 누구보다 잘 압니다. 예. 그러니까 대정부 질문 국회에 가지 않고 광주 가고 손편지를 쓰고 울산 가고 격려를 하는 거예요. 이거 대단히 부적절합니다. 정치의 정도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국민의힘의 경선을 어렵게 하는 겁니다. 국민의힘의 여러 주자들은 기탁금 상당히 많이 냅니다. 그리고 검증을 거치고 설전을 벌이면서 국민들께 선택을 받겠다고 굉장히 힘겨운 경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외부에서 상황을 보다가 더 낮춰 얘기하면 간을 보다가 그 성과만을 내가 취하겠다. 이건 정도도 아니고 국민의힘 경선 과정에 어떻게 보면 찬물을 끼얹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거기에 지지를 보낸다는 건 그건 공당의 당인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전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예. 일단 당인은 아니죠, 한덕수 대행은. 근데 예. 의원들은 당인이죠. 알겠습니다.